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스마트폰, 그거 그냥 전화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거대한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바로 그 전쟁 속에서 피어난 가장 흥미로운 동맹, 바로 안드로이드 연합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전쟁터의 스케일부터 한번 보세요. 기업들이 딱 1년 동안 그것도 광고에만 쏟아붓는 돈이 무려 3천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니, 이렇게 거대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테크 기업들은요, 말 그대로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도박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제의 적과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애플과 안드로이드 이 두 거인이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모바일 전쟁터의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엔 안드로이드 진영이 내부 분열을 막으려고 맺었던 전략적 휴전의 비밀, 그리고 그 때문에 친구가 적이 되는 프레너미 딜레마는 또 뭔지,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안드로이드가 딱 마주한 문제들과 앞으로의 미래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 세계는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걸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애플의 닫힌 요새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좀 혼란스러운 거대한 열린 동맹, 바로 안드로이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재밌습니다. 안드로이드를 등에 업은 삼성,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폰을 팔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딱 차지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돈을 싹쓸이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이었죠. 이 프리미엄 전략 덕분에 애플 혼자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이익의 무려 80%를 가져갔습니다. 이건 뭐 양이 아니라 질로 그냥 압살해버린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전쟁이 안드로이드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4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안드로이드라는 같은 깃발 아래 모였는데 뒤에서는 네가 내 기술 훔쳤다면서 서로 소송을 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건 뭐 동맹이 아니라 거의 적이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이 내부 출혈부터 막고 진짜 적, 그러니까 애플에 집중하자.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거물들이 휴전을 선언합니다. 그때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크로스 라이센싱이라는 법적인 도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야, 우리끼리는 특허 가지고 싸우지 말자 하고 맺는 일종의 평화조약 같은 거였어요. 논리는 아주 간단했어요. 야, 우리끼리 소송하느라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애플이랑 싸우자. 바로 이거였죠. 이게 그냥 임시방편이 아니었다는 건요, 삼성 최고위층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직접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둘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이건 정말 안드로이드의 미래를 건 거대한 전략의 전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어색한 평화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로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너미 관계가 시작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동맹들이요, 과거의 특허 문제로는 더 이상 안 싸우기로 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두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소프트웨어의 제왕인 구글은 자기들만의 픽셀폰을 만들면서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 했고, 하드웨어의 최강자인 삼성은 빅스비 같은 걸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어 했죠. 서로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서로 싸우지 말자고 맺은 비경쟁 합의 조항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삼성이 자꾸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보는 게 싫었고, 삼성 입장에서는 구글이 하드웨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불편했던 거죠. 결국 협력을 위해 만들었던 조항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런 내부적인 긴장감은요, 사실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안드로이드의 미래를 가로막는 4가지 큰 장애물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특허, 시장의 질, 보안, 그리고 독점 문제인데요. 이 4가지가 지금의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는 바로 특허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도 태생적으로 특허 기반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파고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사들한테 소송을 당하면서 엄청난 로열티를 물어줘야만 했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질 문제입니다. 이걸 보시면 앱 다운로드 횟수는 구글 플레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정작 개발자들이 돈을 버는 곳은 어디다? 바로 애플의 앱스토어입니다. 수익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건 결국 사용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프리미엄 시장을 만드는 데는 애플이 압도적으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보안과 업데이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차이인데요. 애플은 모든 아이폰에 직접 그리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쏴주죠. 구형폰도 몇 년씩 챙겨주고요. 그런데 안드로이드는요. 제조사 거치고 통신사 거치면서 업데이트가 한참 늦어지거나 아예 누락되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최신 방탄조끼가 나왔는데 어떤 병사들은 몇 달 뒤에나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공격 당하면 속수무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독점 문제입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개방을 무기로 삼았던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너무 장악한 나머지 이제는 유럽연합 같은 규제기관으로부터 너희 독점 아니냐?는 공격을 받고 막대한 벌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쟁자들이 들었던 비판을 이제 자신들이 듣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안드로이드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모바일의 미래를 건 이 싸움에서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그 개방성이 이제는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